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좀 힘들었는데 주 막판 그리고 월 막판에는 플러스권에서 마무리되려나요? 흐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여기저기 좀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쪽 많이 보여져서요. 어떤 해석 갖다 붙일 수 있을지 오늘을 8월로서 이제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잘 정리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수급 이해도도 높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실 지금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쪽 보니까 삼성전자 좀 팔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쪽을 상위 리스트로 보니까 삼성전자 사고 있는 쪽이고 현대차 사고 있는 쪽 HLB도 지금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보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색채가 하나로 모아진다라기보다는 여기저기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어떤 성격으로 읽어야 할지 싶은데 일단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단이 좀 모여있기 때문이다라고도 그려집니다. 김덕구 대표님, 지금 반도체 쪽의 재미보다는 바이오 쪽, 2차 전지 쪽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화제성을 많이 사로잡고 있어 보입니다. 수급이 확실히 이쪽으로 더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의 주 무대는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읽고 계시는 수급인지도 궁금해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절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자, 반도체.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모습이 연일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끝났다. 이제 반도체에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 오늘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선수가 또 교체가 되는 모습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기점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을 전략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며칠간 계속 조정이 나면서 매도가 됐던 물량들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동안 이제 반도체가 잘 갔을 때에 대해서의 어떤 비중 조절 혹은 전략에 대한 변경에 따른 포지션을 일부 이제 축소 혹은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주, 3주 이렇게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고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시장에선 여전히 이 자금의 이동이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마찬가지로 2차 전지를 다시 매수를 한 것도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이 비싸더라, 숏을 많이 한다더라. 그러면 이 숏을 치고 나서 자금들이 다 현금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에서 다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바이오나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수익을 내시면서 비중을 축소하고 또 저평가 되는 반도체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의 이후에 따른 충격 여파를 흡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시장은 이 유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금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을 해석해 보신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시할 거는 미국의 경기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 되길 바라면서 FOMC까지 좀 더 기다림을 가지실 시간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에 또 중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챙겨볼 부분 많아 보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리밸런싱까지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수급 이해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미국장에서도 다시 엔비디아 낙폭이 너무 과도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의견, 그리고 일부 다른 기술주들이 빠지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에 있어서는 그 키워드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변동을 크게 보였던 증시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수급 분산은 어떤 성격으로 읽고 계세요? 차 의원님. 예, 우리가 일단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들로 살짝 말씀드리면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오늘도 엔비디아 얘기가 많다 보니까 경기 얘기가 잠깐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보다는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의 해소
이게 더 큰 부분들이 되겠죠. 일단 샤메 법칙을 통해서 지수가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었죠. 그때 이제 뭐 꼭 샤메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일본과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겪여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이제 증폭되면서 블랙 먼데이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기조니까 그거는 잠깐 접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집금장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부패 같은 장이다. 잘 차려진 부패 같은 장이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 중에서 뭘 하나 선택하려면 선뜻 뭘 선택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좋으니까. 다 좋은데 한때 지금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다시 치고 올라가죠. 제가 어제부터 반도체 다시 하이닉스 매수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도 빠지느냐 보면 안 빠져요. 네. 그리고 오르느냐 보면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결론은 왜 갑자기 뜬금없는 이런 거와 부패 식당의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 부패 식당의 음식을 차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음식이 얼마큼 좋으냐 이에 대한 설명이죠. 이 음식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기업의 펀드멘털에 대한 설명이 그동안 있었죠. 근데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이것들이 벌써 최소한 뭐 6개월에서 적게는 한 달 이상 이미 다 시장에 어느 정도 새로운 건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새로운 게 없으면 이미 부패에 차려진 음식의 펀드멘털에 대한 검증 끝났잖아요. 그럼 뭐냐? 어떤 줄의 사람들이 많이 가서 줄 서 있느냐에 따라서 신선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여기 쳐보니까 방산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방산을 우리가 지금 거론 안 한다고 해서 방산을 잊어버려야 되나요? 아니죠. 방산 사람 줄을 안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를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멘탈과 차트 다 같이 봐야 되지만 펀드멘탈에 있어서의 그 확신만 있다라면 차트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이닉스를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집금장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평상시의 차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 때 그게 이제 차트의 기본 원리인 합리적 가설, 모든 사람 차트에 모든 것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금장에서는 차트 플레이를 하자. 그러면 자 제약바이오 잠깐 쉬다가 삼바 다시 지금 100만 원 도전하려고 하죠. 한미약품 안 밀리다 다시 가죠.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제가 셀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오늘 조정 나오는 듯하지만 안 밀리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금 하이닉스 교과서대로예요. 20만 원에서 갭으로 떴다가 갭 메운다 그랬죠. 지금 갭으로 떴다가 다시 갭 메우러 올라오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 아니면 저거에 대안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갖고 계신 걸 갖고 리밸런싱, 갖고 계신 걸 가지고 트레이딩, 그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에 물량 조절 이런 거지 반도체 팔고 바이오로 가고 바이오 팔고 반도체로 가고 이런 식의 접근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먹을 거 많은데 왜 하나만 드세요? 다 드셔야죠. 그러면 저처럼 계좌가 살이 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차트 보면서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의 신선도를 체크해가면서 조금씩 순환도 일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HLB가 코스닥 시총 3위로 올라섰죠. 알테오젠 1위 좀 뺏긴 했더니 다시 또 1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덕호 대표님. 이게 유한양행에서의 상승력을 한번 확인하니까 이제 다음은 HLB에게도 그 기대감이 모인다라고 지금 봐야 하는 걸까요? 하회 모멘텀 있는 것도 알고 있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믿음직스러운 구간이 있다라고도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제약 제품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정정 보고를 해달라라고 FDA에서 이제 네. 요청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HLB의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중국의 항서 제약의 공정 문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HLB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지난 이제 6월 이제 6월 이제 폭락 이후에 5월 폭락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만은 저는 일단 H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능하면은 9월까지는 매매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번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기대를 하고 계실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생물보안법이 HLB에겐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상원 하원 의회에서 이 FDA에게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요청한 자료의 내용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 중 PLA, 즉 우리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관계자로 있거나 혹은 인민해방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임상조사기관과 합작으로 연구한
미국의 바이오 기업 및 바이오 제품에 대해서의 명단을 10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PLA 관련돼서 뭐 이렇게 좀 언급이 된 바는 없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민감한 주제가 나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5월 20일 날 급락이 나올 때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슈에 이제 돌을 던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HLB 같은 경우에 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이번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항서제약은 굉장히 많은 그동안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서 굉장히 많은 어떤 위상들을 또 높여온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가 만약 이제 중국 기업과 뭔가 협작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급락 나온다 뭐 이런 취지로 들으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FDA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기존에 좀 보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공정 자체에 대한 실사 확인이 안 됐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FDA가 만약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가 보여진다면은 주가는 조금 더 높게 이전 고점까지도 다시 탈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의 FDA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대통령 후보들 간의 어떤 이제 격양된 언쟁도 있고 서로 간의 어떤 이제 누가 당선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빅 이벤트는 우회했다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는 기대 요인과 위협 요인을 그럼 다 같이 갖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서의 단기적인 시선에서의 움직임으로서 저희는 잘 주시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 또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워낙 좀 가파르게 차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요. 차 의원님, 확실히 요즘 많이 들리는 얘기가 넥스트 유한양행, 포스트 유한양행, 제2의 유한양행 찾자 지금 이렇거든요. 그럼 확실히 우리는 이런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 앞으로 또 기술 수출이 가능한 쪽 리스트 잡고 지금 자리 어떤지 보고 차트 플레이 한번 가능한지 보고 이런 매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제약바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제2의 땡땡땡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가장 과열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2의 뭐 땡땡땡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들 보시면 그때 그 업종이 가장 그 과열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조금 우리가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반에서 1등한 애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이제 그럼 다시 1등 안을 찾는 거라고 한다라면 그 반에서 1등 안에가 전교 1등 한 거랑 2, 3등 애들이랑은 공부하는 게 다르죠. 자, 제2 유한양행은 유한양행처럼 저렇게 승인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논리죠. 그러니까 제2의 유한양이라는 것은 투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차 시장 차 의원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셔. 당신의 논리대로 뭐의 제2의 그 FDA 승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주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찾는 거요.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장주인 유한양행이 올라가는 것은 물린다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펀드멘탈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제2의 차트에 따라, 그 시세에 따라서 제2의 땡땡땡을 들어갔다가 물리면 이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역사적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차라리 밑에서 올라오는 쪽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꾸준히 지금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 삼바 모아가시는 분들하고 갑자기 이렇게 치고 가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보셔야죠. 저는 HLB 보면서 무슨 얘기가 듣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많이 들었던 잔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기 뭐 했는데 뭐 하면 앞으로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딱 그랬습니다. 입 조심해. 그렇죠? 지금 HLB 얘기죠. 다음 달 20일 날 FDA 승인 그 보고서를 제가 기사를 본 거예요. 보고서를 낼 거고 보고서가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코스피로 상장에 가고 코스피는 160조의 자원이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간다. 자, 그 전제 조건은 뭐죠? FDA 승인을 나야죠. FDA 승인이 안 났는데 벌써 미래청사진을 그려버리는 거죠. 이런다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하면 당장 입 조심하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새로운 모멘텀으로 보기까지는 왜냐하면 얘네가 실패한 전력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조금 논란이 이 실패도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어떤 과정의 실패잖아요. 회사 과정의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지금은 제약바이오 제2의 땡땡 얘기가 나올 때 조금 파티장에서 먼저 나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파티 즐기는 중인데 더 취해지기 일부 직전일 수도 있다라는 점. FDA 승인 전까지는 그리고 상하방 변동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챙겨봤고 지금 속보 뜬 거 보니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슈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성 정보가 한 10% 지금 계속해서 양봉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뭐 종목들 라이프 시멘틱스라든지 케어랩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등 이제 갑자기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기대감에 함께 올랐었던 쪽인데 김덕구 대표님 지금 오늘 이슈에 있어서는 어떤 자리라고 평가 내리십니까? 자,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제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뭐 이미 이제 의료 AI에 대해서는 테마 자체가 부각될 때부터 뭐 선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도화 됐다라고 해서 그러면 당장에 이 시스템들을 도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라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규제이자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지 이거를 적극 권장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도화가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할 때 각각 병원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떤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전담 인원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이제 경증 질환자에 대해서도 이제 진료를 확대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뭐 지금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정부와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지금 또 부각되고 있는 게 간호사 노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힘들다. 원래 그 동안에는 의사들이 해야 될 일마저도 이제 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버겁다라는 얘기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지금 속보에 나왔던 이 제도 통과도 좀 부랴부랴한 느낌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럼 비대면 진료 이제부터 제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는 당장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없는데요. 의료 AI의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뭐냐면 이 의료 AI가 발달하면 언젠가 의사가 필요 없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료 AI를 사용하는 것은 의사가 이걸 가지고 이 정도면 이 정도 종양 크기면은 뭐 암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말한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잘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대신 대체해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어떤 진료 자체에 대한 시간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뿐인 거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의료 AI 테마가 이제 앞으로 몇백 배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너무 제약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의료 AI 관련해서도 뭐 루닛도 있고 뭐 토마토 시스템 인성 정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의료 AI 쪽 시장을 만약에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루닛인데 루닛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볼파라를 이제 인수를 했었죠. 그러고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3분기부터 이연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보호 예수가 풀린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 테마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기조는 당연히 유효하겠으나 더 중요한 건 지금 증시 자체에 대한 변동성에 대비했을 때 차익을 또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손바뀜도 하나의 매매의 순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펀더멘탈을 확장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가기에는 장기적으로 가장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쪽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료 AI 단까지 어디서의 기회를 더 찾아볼 수 있을까 논의해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속보 소화해봤고 이어서 저희 그냥 바로 반도체 쪽 그럼 한번 점검 받아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차 의원님과 함께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때그때마다의 굉장했었던 전략을 받아왔는데 사실 어제 랭파였죠. 거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이제 갭 메운 거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지금도 매수 구간이에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는 짧게 트레이딩하는 구간인 거예요? 일단 저는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전에 이제 7만 원 이때도 이제 5번에 걸쳐서 모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저는 한 3번 걸쳐서 빠르게 모아가지고 만약에 어제 못 사셨다라면 지금 한 50% 정도 사는 것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이제 차트 모양이 상당히 이쁘죠? 왜냐하면 어제 이제 밀렸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쭉 양봉을 만들었어요. 밑꼬리를 달아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밑꼬리보다 오히려 더 좋아. 밑꼬리보다 더 좋은 모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당장 갭으로 다 투하시켜 버렸기 때문에. 왜 제가 하이닉스를 뜬금없이 어제 이제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가 6%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천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엔비디아와 하이닉스를 지금 필적할 만한 애들이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는 거.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블랙웰은 4분기에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루빈에 대한 것들도 2027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엔비디아는 계속 앞서갑니다. 지금 현재 수준의 엔비디아를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엔비디아는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당분간에 이들이 계속해서 독주를 하겠다라고 본다라면 방향은 우상향인데 가는 기울기가 조금 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미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울기가 처질 때는 사야죠.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보고 소부장은 어떠냐까지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장비주들을 산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새로운 어떤 우리가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일어야 되는데 이미 장비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가 거기에 없는 거죠. 저는 의외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 레거시 반도체에서 그다음에 HBM은 쌓는 거죠. 블랙웰은 HBM의 2배입니다. 그다음에 루비는 HBM의 4배, 블랙웰은 4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제 몇 나노급으로 잘라내냐도 이제 논쟁이 되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물리적으로 착착착 쌓아 올려야 되는 거죠. 그 쌓아 올리는 기본이 뭐죠? 웨이퍼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차피 아이디어 싸움이라면 웨이퍼를 지금 4장 쌓느냐, 8장 쌓느냐, 12장 쌓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몇 나노냐라는 것도 논쟁이지만 일단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웨이퍼를 쌓아야 되면 웨이퍼에 들어가는 전공정에 있어서 웨이퍼 평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위아래를 쌓으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는 앞면만 평탄화시키면 네.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평탄화되면 어떻게 되죠? 뒷면도 평탄화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 공정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여기에 독점적인 건 아니지만 가장 매출을 보고 있는 KC텍 같은 경우 주가 완전 바닥이죠. 그런 부분들 어제도 이제 제가 랭킹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세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대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본다라면 대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종목이 뭐냐? KC텍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공정 관료들이 빠지면서 빠졌는데 KC텍은 전후 공정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웨이퍼 투입량 증대에 따른 수혜까지 아이디어 확장해 봤고요. 두 분의 프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